인생의 10년은 부자로 살아라. 부자의 습관을 내 안에 심어라. 매 순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치고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니 사치도 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절약보다는 낭비를 좋아합니다. 절약은 그만큼 고통이 따르지만 낭비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과 욕망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는 절약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경우 구두 뒤창이 닳도록 신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절약 없이는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낭비하는 것도 결국 습관입니다. 째째하게 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출 역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절제를 잘해야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은 지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수입 중 최소 10%를 저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지출한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월말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처리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매월 초에 꼭 필요한 지출을 미리 처리해 놓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경비를 미리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연히 저축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정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따른 자부심과 자기 통제력은 매우 큰 것이며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축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저축이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것은 고금리 시대에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왜 저축을 해야 할까요?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장기적 인내 위 연마입니다. 모든 투자의 장기적인 성과는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투자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돈을 써버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인내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축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인내하면서 돈을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목적한 저축액에 다다르는 과정 동안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은이 넘은 박불레 할머니의 예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평택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15년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눈을 붙이고 오후 1시에 일어나면 먼저 은행에 들릅니다. 전날 장사로 번 돈 중 식재료 살 돈만 남기고 모두 저축합니다. 그러고는 시장에 들러 그날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평택, 수원 등지에 땅을 샀습니다. 그 후 그 땅이 개발되어 주택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판 돈으로 부천역 부근에 1층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푼 한 푼 모아 저축한 결과입니다.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박불레 할머니는 보여준 것입니다.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드물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 중의 기본은 저축입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기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통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오므로 첫 번째나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긴 인생에서 기회가 고작 3번밖에 오지 않으니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인생을 만들고 인생이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꿈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던 어느 날 지하의 호프집에서 불이 나 이들 부부가 사는 집 또한 여지없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지하 단칸방을 얻어 궁핍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했고 부인은 자동차 세차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세차를 하다 보면 물이 장화 속으로 들어가 발은 꽁꽁 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내일의 꿈을 잃지 않고 들어오는 수익 중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만 쓰고 악착같이 모아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부인은 아예 그 세차장을 인수했습니다. 부인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남편에게 퀵서비스를 그만두게 하고 함께 세차장 일을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간 아들 역시 바쁠 때는 수업을 마치고 와 세차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세차장은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판이 주위에 퍼지면서 손님이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 부부는 세차장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조그마한 빌라를 사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고 들어오는 수익에서 무엇보다 먼저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세차하러 온 부동산 중개업자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나대지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부인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할 마땅한 곳을 찾고 있던 터였습니다.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나대지로 악취가 나던 곳을 흔쾌히 100평을 사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지역은 개발이 되었고 그들 부부는 수십억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부부에게 기회가 찾아왔으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이 실패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실패의 고통을 견디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여 무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성공의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돈이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인생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받은 월급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으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서비스와 물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자가 된 후에 생각할 부분이므로 먼저 어떻게 벌어 부자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돈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삶은 자유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돈에 대해 이중적 잣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솔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주는 압박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부자가 되기만을 꿈꾸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돈이 주는 편리함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합리적인 수입을 위한 자신의 능력과 마인드를 길러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목숨처럼 여기고 자나 깨나 돈하며 돈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것에 다가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쉽게 물듭니다.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우를 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 인간의 자존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물건을 그것이 책이든 컴퓨터이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현실로 만들려면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관해서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 이미지를 흐릿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에 대한 모습과 형태를 마음속에 그림 그리듯 또렷이 그려보십시오. 배의 선장이 항상 목적지인 항구를 생각하듯이 당신도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눈과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속 그림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그림만 그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몽상가는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명하게 그린 그림에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신념, 그것이 내 앞에 와 있으므로 손만 뻗어 내밀면 잡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가난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불의를 도모하고 있는 사람은 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저 그 해결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십시오. 당신이 현재 가난하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마십시오. 그런 도움은 오히려 가난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가난 퇴치 방법으로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난에 대한 생각을 말끔히 잊으십시오.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그것이 가난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그림이 가득하면 부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그림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는 빈민가의 비참한 삶이나 가난의 고통에 대한 책, 신문기사에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궁핍과 고통이라는 우울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놓는 내용의 그 어떤 것도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동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을 물리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부자가 되기 위한 희망을 갖는 것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울 때 가장 큰 장애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는 목표를 제대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일은 아주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에 충성을 다합니다. 직장인의 삶이 계속 원하는 대로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세상일입니다. 어느 날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이 닥친다면 직장인으로서의 모든 꿈은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납니다. 나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있고 고생스럽게 일하는 대신 안락함에 몸을 맡기고 싶을 때 자기 자신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돼. 지레 겁을 먹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 그 작은 일조차 태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삶은 도전입니다. 도전하면 할수록 사람은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지속적인 운동이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듯이 끊임없는 도전은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라. 부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의 부를 일구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을 쌓고 직업을 가졌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투자를 거듭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욕망으로 바꾼 다음 몇 년 안에 얼마를 벌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단 행동은 자신이 속한 직업이나 비즈니스에서 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거나 새로운 행동을 궁리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즉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자신의 노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최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을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십시오. 저축만 하면서 투자를 등한시하거나 투자는 하면서 저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라는 어리석은 마인드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이야 라는 생각으로 당장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장점을 찾고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진정한 결정적 기회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당신의 천직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싫은 일은 좋아하는 일보다 무려 10배나 더 힘들게 마련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일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의 일을 저주하면서도 그 일터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라. 지식이 곧 무기입니다. 정보 기술 혁명으로 인해 사회나 기업 환경은 변했습니다. 개인들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올바르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꾸준히 배우고 새 것을 탐구함으로써 키워집니다. 새로운 지식은 계속 창출되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지식은 저장위 개념이 아니라 지나가버린다 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지식은 변하고 진보된 다른 지식으로 교체됩니다. 내 지식이 머물 동안 타인의 지식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늘 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처에 대한 안목은 철저한 공부에서 비롯됩니다. 낡은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종갓집에 머슴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유독 한 머슴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어느 날 빈둥대던 머슴이 주인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한 달 내로 장안에 있는 남학신을 모두 사모으세요. 그해 여름 대홍수가 나서 남학신 품귀 현상이 빚어져서 주인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단순히 빈둥거리며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 홍수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보는 여러 루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신문 혹은 책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깨닫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함에도 나는 왜 만날 돈의 족쇄에 매여 있을까?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재정 압박에 어쩌지를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어쩌면 이 문제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차피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 결핍의 해소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수의 누구는 부자가 되고 다수의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1%의 생각 차이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기에 부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부자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남다른 생각 1%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문제는 실행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누구나 부자처럼 생각하고 실행하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왕 태어난 세상에서 한번 살다 갈 인생이라면 돈 때문에 숨막히고 괴롭지 않은 시간을 사서 자유롭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